네, 오늘은 4개의 핀란드 긴급 편성 방송 그 두 번째 시간 코로나19 핀란드 내 건강 지킴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내귀의 핀란드의 든든한 지식 구견인 헬싱키 대학교 권흥남 박사님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하시죠? 네, 저희는 큰 변화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박사님, 저희 핀란드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면서 저희와 지난번에 함께 해주셨던 권영남 박사님께서 꼭 나오셔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박사님이 보시는 핀란드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일단은 정보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 있는데 좀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처가 상당히 빠르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3월 1일이 이교일이었는데 그때 주말이었어요. 주말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정부에서 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산나마린 총리를 비롯해서 합동 브리핑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3명인데 되게 좀 빨리 움직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한 몇 명씩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3월 9일부로 피네어 이제 한국발 피네어를 다 이제 점점 중단을 시켰죠. 한 4월 중순까지. 그리고 100명을 돌파하던 지난 주말 한 109명 됐을 때 또 정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다시 하고 그리고 270명 돌파하던 순간 정부에서 이제 비상선언을 했죠. 비상법령을 발동을 시키면서 완전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요즘에 한창 좀 말이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하고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하다가 이제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전부 다 통행 금지를 시키고 뒤늦게 따라간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100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정부에서 계속 브리핑 해주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걸 어떤 단계마다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대본에 없는데 약간 정부에서 대응은 바로바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는다던가 근데 무증상자를 안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무증상인 상태에서 더 빨리 감염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증상일 경우에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는 너무 다양해서 무증상이 더 빠르다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처음에 감염이 됐을 초기 시기에 그 확산율이 좀 높다 정도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왜 검진을 한국처럼 다 안 해주느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핀란드는 제1차 목표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방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비상으로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해버리면 솔직히 한국도 지금 공공의료 시스템은 좀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응급실을 가려고 해도 못 받고. 근데 여기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으면 일단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게 열과 그다음에 호흡기 곤란 이런 게 있으면 감염내과 전문의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검진을 하도록.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초창기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보니까 한순간에 6,000명 이상이 병원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핀란드라는 나라는 진짜 저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찾아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전체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병상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병원 그 입원실 침대를 빼는 대신에 저희가 가는 보건소나 이런 일반 1차로 갈 수 있는 곳에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러니까 양은 줄이고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몇백 명씩 하루에 500명, 1000명씩 계속 병원에 몰려버리면 이제 얘네들 답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핀란드에 계시는 분들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핀란드 아직 이제 오늘 590명 좀 넘었는데 아직 1000명도 안 됐는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네. 이탈리아가 지금 사망률이 오늘자로 보니까 9%를 넘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걸리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다들 많이 접하셨겠지만 65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데 이탈리아는 그 사망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전부 다 고령의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23% 이상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국가거든요. 네. 근데 핀란드가 왜 긴장을 하느냐? 얘네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22%였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잘못하면은 이탈리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지금 엄청 정부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저는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되게 정부를 신뢰하잖아요, 핀란드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탈리아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뢰도가 조금 더 낮고 거기다가 굉장히 터치하는 문화잖아요. 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보니까는 이탈리아에서는 무슨 내일부터 상점들 닫으니까 파티하자 해서 막 파티하고 그게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였나요? 예. 네. 마크롱 대통령이 내일부터 모든 카페나 레스토랑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전날 마지막 파티를 하러 다 모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는 정서상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안 하죠. 식이 있어요. 네. 정부에 대한 맞아. 신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높아요. 정부에서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그 3월 1일 날 3명이 나왔을 때 정부는 이미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동의를 안 했죠. 네, 지난주에 이제 비상선언을 하면서 잠깐 혼돈이 있었죠. 사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핀란드 자국민이라기보다는 이민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민자 분들이 특히나 화장지가 대란이었죠. 여기도 화장지가 이게 잘못된 소문이 왜 그러냐면 화장지 만드는 재료랑 마스크 만드는 원재료가 똑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지금 화장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핀란드는 아시겠지만 70% 이상이 나무로 덮여져 있고 나무가 착 넘치는 나라인데 도대체 왜 빵 터졌어요. 맞아요. 화장지에 그렇게들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여기 제지회사에서 대표가 3월 달 초에 얘기를 했죠. 흥분하지 마라. 우리가 2교대에서 사실 3교대로 들리고 있다. 펄프 생산하니까 우리 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정부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한 며칠 전이었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금요일이었죠. 정부에서 긴급 경제 대응 조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한국이랑 비교하면 한국은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얘네들 지금 시작한 지 2주일, 3주일 만에 이 모든 게 압축돼서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넘어가는 순간마다 다음 스텝을 열고 이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산나 마린 총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산나 마린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건 아니죠. 그걸 한 건 아니고요. 핀란드가 이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언제 했냐면 2000년 초반에 했어요. 그 조류 독감 돌고 그다음에 홍콩 뭐 신종플루 돌고 이때부터 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때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게 중국 사태를 보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걸 보고 촘촘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없이 얘네들이 뭐 발표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발표하고 다음 스텝으로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이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습을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맞아요. 예,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아마 좀 실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저도 약간 막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조금만 나도, 나도 혹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좀 걱정이 생겨요. 또 요즘에 대한민국이 대응을 잘했다고 요즘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한국에 가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지금 한국 분들 중에서 fin란드에 계신 분들이 좀 이런 의심 증상이 든다거나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나라마다 초동 대응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339에 전화를 해서 뭐 이제 빠르게 검사를 하도록 하지만 핀란드 보건국에서 가이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의심 증상이 생겼다. 아니면은 목이 아프다든가 이런 감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약도 먹지 말고 24시간 동안 집에서 기다려라. 또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열이 더 나고 통증이 나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119도 있지만 코로나를 전담하는 전화번호를 개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발 119에 전화하지 말고 09-3101-0025라고 하는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내가 24시간이 지났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상담을 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116, 127에 전화하시면 돼요. 네, 그 번호도 같이 안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그 09-3101-0025 이 번호는 아침 9시에서 밤 6시까지밖에 안 해요. 네. 근데 그 이외의 시간에 비상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16, 127로 전화를 하시는 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24시간이에요? 네. 네. 116, 117. 네, 6자리라는 거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걱정과 불안과 불만이 뭐냐면 아니 돈 내고 검사를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제 이거는 이 나라에서 가이드를 잡아낼 때 우리는 1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얘네들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 보건국장이 나와서 제일 헤드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많이 검사 안 해서 지금보다 20, 30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브리핑에서 해보겠어요. 네. 인정할 건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이드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저께 저희 전체 연구소 핀란드 헬싱키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과학 연구소에 단체로 긴급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진단에 필요한 이 시약과 장비들이 지금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없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한테 빨리 지원을 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24시간이 안 돼서 됐다 우리 다 받았다 이제 그만둬도 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도 핀란드에 계시면서 여기 레지던스 퍼밋을 받고 여기 핀란드의 의료 시스템을 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정부 가이드만 잘 따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불안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불안화 드시지 마세요. 이부프로펜 진짜인가요? 그 뉴스? 이부프로펜이 안 좋다 코로나에? 안 좋다라기보다 이부프로펜이 그런 성분이 좀 더 악성화시키는 경향도 있으니 먹을 바엔 차라리 파라세타몰을 먹어라라는 얘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 이제 보건국에서도 그런 소식이 나오는데 대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하지만 이부프로펜을 먹는 건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열나고 뭐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이런 증상 상황에서 괜히 이부프로펜 먹고 열 떨어뜨리고 나면 이제 코로나만 더 악화가 되니까 의심이 된다고 치면 힘들어도 24시간 버티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안내한 대로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이나 뭐 잠깐 야외 활동하고 들어오면 목이 약간
아프다는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전 요새 밥부심을 그럴 때마다 먹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내가 아픈 건지 기분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국에서 또 요번 주였죠. 이번 주에 또 무슨 발표를 했냐면 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먼지로 인해서 인후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얘네들이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픈 거지. 지금 한창이잖아요. 갑자기 또 봄이 돼가지고 따뜻해서. 그렇죠. 지금 날씨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가 올라오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건국에서 길거리에서 오는 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했지만 1순위는 일단 24시간 기다려보시고 증상이 더 심해진다,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진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힘들어진다라고 하시면 얘네들이 안내하고 있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은 핀란드 넘버원 오디오 채널 내 귀의 핀란드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사들 보면은 뭐 마스크 꼭 필요 없다. 또 어떤 쪽은 또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핀란드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국한을 놓고 보면은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시내에 나가셔서 반경 3m 내에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네. 이미 여기 있는 원래 여기 상태에서 하고 네. 그렇죠. 저는 이 실내에서요. 실내. 근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당기실 때에는 하실 필요가 없으나 만약에 네. 사람들이 좀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면 좋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막아낸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핀란드 정부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엄청 밀집도가 높은 곳에 있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핀란드도 하고 영국 정부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핀란드에 계시면서 마스크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직업 특성상 산업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되게 본격적으로 필터 달린 거를.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좀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직업 현장에서 쓰시는 마스크를 K-라우따 같은 철물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소문이 지금 이미 다 나서 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스크를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간 이상 쓰고 계시기 되게 힘들걸요. 그럼요. 저 코 내놔요 바로 힘들어서. 그죠. 저 되게 참다가 한 번씩 사람 없을 때 숨 쉬고 다시 이제 가리고 사람 지나가면은 얼른 닫고 좀. 그러니까 지금 하셨던 그 이제 일련의 그 뺐다가 다시 썼다가 하실 때 보면은 마스크를 만지시겠죠. 앞에를. 그렇죠. 그럴 바에는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설령 주변에서 누군가가 비말을 뿌겨서 날라오다가 마스크가 걸려 나갔는데 내가 이 그 마스크를 다시 만지고 있으니까. 만지고 나서 뭐 이제 귀 다시 걸었다 빼고 또 어디 만지고 하면은 얼굴도 만지고 하면은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보다 손 닦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조언이세요. 맞아요. 사실은 얼굴을 만지는 게 더 위험하다면서요. 뭐 다른 사람의 비말이 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 더러운 손으로 내 얼굴과 코를 만지니까 마스크를 가리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또 그 손 닦는 뭐 세정제 같은 거 이제 없죠. 손 소독제 이런 것도 다 팔려 나갔고. 근데 뭐 그 비누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비누로 충분히 손만 잘 닦으시면 충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도 지금 웬만해선 자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지금 학생들도 집에 다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보니까는 공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 심심해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모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걱정이 되시거나 조심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내 반경 2, 3m 안에 사람이랑 계속 노출이 될 환경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뭐 전 걱정이 되시면 쓰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이 증상 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얘네들 자체가, 이 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갔는데 기침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거니와 뭐 그런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좀 성립이 안 되죠, 여기는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핀란드에 살고 계시는 이 교민분들한테 좀 건강 지킴 가이드랄까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핀란드 정부는 상당히 한국 못지않게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과하게 검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잘 좀 찾아서, 그러니까 찾는다기보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정부를 좀 신뢰를 하시고 가이드만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 닦는 거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핀란드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닫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닫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건 정말로 제 사견인데 네. 네, 그러니까 사견이 듣고 싶어서. 사견이 듣고 싶어요, 박사님. 사견이라도 희망을 갖고 싶다고 나는. 제가 바이러스학을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염병 전문은 아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세나 다른 세계적인 패턴을 쭉 봤을 때에는 이거를 완전히 다 잡아내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예전에 신종플루라고 했었잖아요. A형 독감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A형 독감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하나의 계절성 독감으로. 네. 물론 신종플루, A형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과 백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체감을 덜 하지만 초창기에도 우리는 신종플루에 엄청 큰 공포가 있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어차피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뭐 큰 희망은 지금 WHO에서 어제자인가 그저께까지 나온 걸 보니까 35개에서 한 41개 정도의 백신들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해서 말라리아 약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약물인 퀴논 계열의 어떤 약물이 지금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계속 발표가 나오고, 다양한 나라의 여러 연구자분들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결국에는 이 코비드19,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얘도 결국에는 백신과 약이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 시즌마다 자리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 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게 호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호주는 겨울이 시작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돌는구나, 전 세계로 돌겠구나, 안 없어지고. 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용한 상태가 무섭고. 네네. 제가 아까도 이제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엄청 난리잖아요. 지금 막 몇만 명씩 시작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신규 발생되는 환자나 총 발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한 사람 중에 얼마만큼이 죽는지, 사망률이 결국에는 보건 시스템의 척도가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는 독일과 핀란드만 지금 0.23%, 0.2%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이탈리아 9%, 영국, 스페인 다 4%, 5%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세계 평균이 보통 3, 4% 나오는데 4, 5%가 다 넘어갔어요. 이 주변 국가들이. 적어도 핀란드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될 게, 아직은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절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네. 이 방송 듣고 좀 핀란드에서 막 마음 졸이던 분들이 좀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네. 이런 말이 필요한 시기인 맞아.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핀란드 내 소식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헬싱키 대학교 연구소의 권영란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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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